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중국 선수들의 반칙과 심판의 판정, 어디에서도 올림픽 정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 체전이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니 혼자 다쳐볼래요? 에이, 좀 진정해라. 예?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오늘 스포츠 썰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밤 올림픽을 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눈 뜨고 코 베인 상황이라 요즘 패러디로 눈 뜨고 코 베이징 정말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런 판정한 것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은 어젯밤에 있었던 쇼트트랙 1000m 금메달 결국 중국의 그 런즈웨이가 가져갔어요. 결국엔 가져갔는데 이 런즈웨이 비디오 판독의 최대 수혜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준중결승부터요. 결승까지 한 번도 1위로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금메달을 땄는데 무려 3번이나 비디오 판독으로 구제를 받은 겁니다. 본인이 넘어지면 비디오 판독으로 구제를 받고 넘어지지 않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실격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요. 금메달 딴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중 결승부터 모두 비디오 판독으로만 금메달까지 간 건데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이런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운이 좋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눈에 띄는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일간지에서요. 이렇게 썼어요. 제목이 뭐냐? 자,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오라고 하자. 2번 얘기했고요. 본문도 보시면은 저 이야기를 계속 써놨습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자체 삭제, 자삭을 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미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선수단에서는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바이오 위원장과의 즉석 면담도 현재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만나서 이러한 부당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그냥 경기하지 말고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마음일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속에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인 상황. 중국 혼자 다 해먹어라.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야 대선 주자들 너나 할 거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의 SNS에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안철수 후보는 좀 더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더티 판정 취소하고 금메달 돌려달라. 심상정 후보 역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됐다. 근데 이제 다른 후보와 달리 윤석열 후보는 직접 SNS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대신 이제 선대본의 수석 대변인인 이양수 대변인이 중국이 중국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윤 후보 그동안 좀 비교적 반중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왔다고 분석을 해줬는데 이례적으로 언급이 없었어요. 자, 오늘 이제 행사장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반중 정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공정에 대해서 실망할까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중 정서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로서 특정 국가에 대한 감정, 반대 감정을 언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수 부당 대우 받은 걸 정치권에서 같이 따지는 건 사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대선에 한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렇게 득표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번 올림픽 계기로 지금 반중 정서가 커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를 적극 이용하거나 반대로 차단하거나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적극적인 비판 입장을 현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칫 지금 친중 이미지가 좀 있는 상황에서 자칫 중국 때리기에 어떤 소극적이다 이런 역풍이 불지 않을까 차단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가뜩이나 최근에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보시면 2030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높고 무려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대답,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보다 격차가 크다라는 거죠. 20대, 30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중 정서가 강하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지금 올해가 바로 20년 만에 대선과 동계올림픽이 같이 열리는 해. 알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 달 앞으로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바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동계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고 대선이 5년마다 있으니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20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 20년 전에 그때도 동계올림픽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최소 공배수 4년과 5년의 최소 공배수 20년. 20년 뒤로 거슬러 가면 2002년. 바로 그때가 언제이느냐. 그때 기사를 찾아보면요. 올해의 인터넷 뉴스는 반미 열풍이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반미 열풍이 많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때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열렸는지 바로 미국의 솔트레이크에서 열렸어요. 혹시 아세요? 그 유명한 오노 사건 있죠. 기억납니다. 미국에서 올림픽이 열렸다고 해서 헐리우드 액션이 맞아요. 용인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미군의 장갑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효순 미선양 사건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반미 정서가 팽배했고 결국 연말에 열렸던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여러 가지 분석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사실 당시 한국 사회만 해도 이 반미 정서가 상당히 어느 정도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이런 오노 사건이나 장갑차 사건이 뭔가 불을 댕겼다.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자, 20년이 흐른 지금은 오히려 반미 정서보다는 반중 정서가 상당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상황. 중국의 편파 판정 논란이 또 트리거 역할을 할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정말 시대 흐름도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한 달 앞에 대선 앞두고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을 반중 정서로 자극해서 득표를 활용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심층적, 역사적인 정말 꿰뚫어보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칭찬인가요? 예, 고맙습니다. 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중 정서를 대선에 너무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당장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입니다.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어요. 자, 국힘이 집권하면 어제 같은 상황 매일매일 중국 올림픽 보는 심정일 것이다라고 썼는데 뭐 중국만 비판하면 되지 왜 관계없는 국민의힘을 끌어들이느냐 너무 나갔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30여 분 만에 자진 삭제, 자삭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오늘 이양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는 친중 정책의 대가가 무엇인지 성찰해봐라. 우방과 미국과는 불협화음 감수하면서도 유독 친중으로 편향됐던 결과가 바로 금메달 못 따는 편파 판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역시 정치 상황과 스포츠를 너무 엮은 조금 억지 주장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양수 대변인의 입장문은 자삭은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림픽 초반입니다. 더는 중국의 동네 체전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글쎄요.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공정한 경기 운영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